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9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폭우에 발묶인 대통령입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 폭우로 어젯밤 서울과 수도권 곳곳이 물에 잠기는 침수 피해를 입었죠. 하루 동안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로들이 그야말로 물바다가 되고 주택과 상가, 아파트들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 시각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난 대책을 살펴야 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데 쏟아지는 폭우에 대통령도 자택에서 발이 묶였기 때문인데요. 비 피해가 커지자 윤 대통령은 광화문에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비 피해 지역을 방문하기 위해서 동선을 짜라고 지시했지만 자택에 있는 서초 주변 도로 역시 이렇게 폭우로 침수가 되면서 차량으로 이동이 불가능했던 건데요. 발만 동동 구르던 윤 대통령 헬기 이동도 검토를 했지만 폭우로 인한 안전 문제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이 예상된다는 경호처의 보고를 받고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자택에서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과 번갈아 통화하고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밤을 꼬박 지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비가 잦아들고 도로 침수가 일부 해제돼서야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중대본 상황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후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대처를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폭우 상황에도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런 긴급한 상황을 우려해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가깝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큰 비 피해가 우려되면 퇴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윤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중부지방 곳곳을 휩쓸면서 큰 피해를 낸 이번 폭우, 내일까지 최대 30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음 주 초까지도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침수와 붕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는 물론이고요. 정치권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점검과 대응에 나서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13일 택한 이유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주호영 비대위 출범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당 윤리위 징계 결정으로 직무 정지 상태였던 이준석 대표는 임기를 10개월 남겨두고 결국 자동 해임됐습니다. 자, 이제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표나 측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준석계로 분류된 인사들이 하나둘 이 대표와 거리 두기에 나설 때도 끝까지 당의 비대위 전환 절차를 문제 삼으면서 마지막까지 이 대표를 엄호했던 김용태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전격 취소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지지당원 모임인 국바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측은 1,700명이 넘는 책임당원 소속 인단을 모집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명예로운 결말 대신 후회 없는 결말을 선택하겠다고 밝힌 이 대표 역시 또 법적 대응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인데요. 지난 7일 밤 SNS엔 기자회견은 8월 13일에 한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장외 정치를 해온 이 대표가 징계 이후 첫 공개 석상에 나서겠다는 13일, 이 날짜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타이밍이 묘하잖아요. 왜 13일 날 굳이 기자회견 하는가? 뭔가 좀 지켜보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13일이 토요일이고 14일이 일요일이고 15일은 광복절이기 때문에 계속 공휴일이고 제 생각엔 언론의 생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13일 날 사자후를 토해낸 다음에 13, 14, 15 정치적 뉴스가 없는 그 시간대를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로 도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아닌가라고 저는 13일 날 토요일 날로 기자회견 열겠다는 이 방침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토요일로 했을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 그 평일 날 해야죠. 토요일은 법원에 접수가 안 되는 날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는 내일 전국이 결론 보고 수목금 정도의 여론의 동향을 좀 보고 그 이준석 대표 스스로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리고 토요일쯤에는 제가 희생의 결단을 내리는 그런 기자회견일 수 있다라고 저는 희망을 섞어서 이야기.
그동안 정치적 사안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온 이준석 대표가 왜 비대위 출범이 확정되고 나흘 뒤 그것도 토요일인 13일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걸까요?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연휴 동안의 이슈화를 위해서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은 여론 동향을 살펴 희생의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라고 상반된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 이 밖에도 당 안팎에선 오늘 10일 비대위 구성이 완료된 직후 타이밍을 노렸다거나 금요일 윤 대통령 지지율 발표 이후와 17일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을 잡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밝힐 날짜로 13일을 선택한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비대위와 소통할 시간을 남겨둔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복귀가 무산된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에서 꺼내들 반격 카드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지금까지 강한하의 정치톡이었습니다.